기원전 433년 마케도니아에 왕권을 두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칼키디아 지방의 바나테네 세력과 코린토스를 끌어들여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칼키디아 지방은 스파르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협의된 아테네의 세력권이었지만 마케도니아 왕의 원조를 요청받은 코린토스는 정규군이 아닌 자원병으로 구성된 용병단을 파견하여 아테네를 자극하였습니다. 이에 아테네는 바나테네 기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칼키디아 지역으로 중무장보병 3,000명을 출병시킵니다. 결국 아테네의 정규군과 코린토스의 용병단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일원인 코린토스군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아테네 역시 철군을 한다면 델로스 동맹이 해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반도의 두 패자는 전쟁과 평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어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가운데 테베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제3의 도시국가라 할 수 있는 테베는 두 강국이 대치 상황에 있는 시기를 적기라 보고 플라타이아이를 침공하게 됩니다. 테베는 여차하면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테네의 동맹실을 점령했으나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을 동원한 탓에 오히려 플라타이아이 시민에게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아테네는 사절을 파견하여 포로가 된 테베의 병사를 신중히 처리하려 했으나 이미 분노한 플라타이아의 시민들이 포로를 죽이고 나서야 사절단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테베는 스파르타를 위시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출병을 요구하였고, 신중론을 펼치는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의 주장과는 달리 스파르타 헌법의 수호자 에포로스의 강력한 주장으로 시민 집회는 아티카 지역에 군대를 출병하기로 합니다. 그리스 반도 변방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는 육군의 최강자 스파르타와 해군의 최강자 아테네가 27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페리클레스 역시 아르키다모스의 생각과 비슷했던지 전쟁 첫 해에는 서로 치명적인 공격은 하지 않은 채 소모전만 벌이고 지나갔습니다. 전쟁 발발 다음 해에도 전투의 양상은 스파르타가 아테네 성벽 밖 아티카 인근을 공격하면 아테네가 해군을 이끌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연안 일대를 공격하여 서로 전면전은 벌이지 않은 채 소모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의 공격을 피해 아티카 지역 농민들이 아테네 성벽 안으로 피신해 들어옴에 따라 아테네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난 탓에 전에 없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급기야 전염병까지 돌게 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페리클레스는 역병으로 인해 동요한 시민들을 진정시키며 전쟁을 이어가지만 그의 가족까지 역병으로 목숨을 잃고 그마저 기원전 429년에 죽음을 맞이함에 따라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테네의 국정을 혼자 이끌어가던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서 아테네의 국정은 선동가 클레온과 스파르타의 친화적인 니키아스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클레온은 현상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선동가였고, 니키아스는 온건파의 수장으로서 현상 유지에만 최적화된 정치가였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의 국정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아테네는 전쟁의 종결에서 몇 걸음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3년째 되는 해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왕은 페리클레스가 없는 아테네의 반응을 보고자 기존의 아티카 지방으로의 원정이 아닌 아테네의 동맹시인 플라타이아이를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스파르타의 침공에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아테네가 고민만 하고 있는 중에 레스보스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도에라고 불리는 에게에에서 레스보스는 크레타 섬과 로도스 섬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가장 큰 섬이었으며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의 주요 가맹국으로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 자체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반란이라고는 하지만 섬 전체가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
미틸레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미틸레네의 강경파는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을 기회로 삼아 레스보스 섬 전역을 수중에 넣으려 하였고, 더 나아가서 델로스 동맹 탈퇴 후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가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플라타이아이가 스파르타에게 공략당하고 있지만 레스보스 섬의 반란 진압을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반란의 불씨가 다른 에게해 동맹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아테네는 해군을 즉각 출병시켰고, 도시 공략전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다음 해에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반란을 일으킨 미틸레네에게 헤리클레스는 하지 않았을 처분을 내립니다. 우선 반란자 전원을 처형하였으며 미틸레네의 성벽을 철저히 허물었습니다. 또한 반란에 참여한 도시국가들을 30개 구획으로 나누어 아테네에서 이주한 시민에게 판매하였고, 레스보스 섬의 해군을 아테네 해군에 병합시켜버렸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반란은 1000명의 주모자가 처형되고 결국 자치권을 잃어버린 아테네의 식민시가 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이런 아테네의 처사는 훗날 아테네가 국난에 시달렸을 때 레스보스가 다른 도시국가보다도 빨리 델로스 동맹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레스보스 섬의 반란과 더불어 아테네에 닥친 또 다른 악재는 스파르타에 의해 플라타이아이가 결국 함락되어 동맹국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플라타이아이는 아테네에게 원군을 요청하였으나 반란 진압을 이유로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아테네의 지원을 받지 못한 플라타이아이는 스파르타에 의해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테베의 영토가 귀속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아테네는 동맹국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게 아테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기원전 425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6년째, 그동안 전면전을 피해왔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직접적으로 맞붙는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남쪽의 구석에 있는 필로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필로스 스팍테리아 전투였습니다. 그해 아테네는 포르크의 요청으로 해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원정을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필로스를 점거하고자 해군 병력 5척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중무장보병 300명이 출전하게 되고 1100명의 아테네군과 직접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 지역에서 육군이라면 1등을 자랑하던 스파르타 전사였지만 아테네의 지휘관인 데모스테네스의 작전이 적중하여 격전 끝에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테네는 그 유명한 스파르타 전사 150명을 포로로 잡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고, 한 명의 중부장보병이 절실한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휴전협정을 제의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살아있었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맺어 전쟁을 끝낼 수 있었으나 작금의 아테네에게는 절제심은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휴전 제의를 물리치고 전쟁 속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중무장보병 300명의 손실을 입은 스파르타는 일개 중무장보병이었던 브라시다스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스파르타 정규 시민이 아닌 700명의 헬로스로 구성된 병력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 해인 기원전 424년 펠로폰네소스 동맹 군부대는 아테네에게 서력하기 위해 칼키디아 지방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칼키디아 지방은 아테네 해군의 핵심인 갤리선을 만드는데 필수인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지대였습니다. 스파르타를 떠나 테살리아를 거쳐 마케도니아까지 단 한 명의 병력 손실 없이 도착한 브라시다스의 부대는 여전히 아테네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포티다이아 성벽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브라시다스의 의도가 칼카디아 지방의 핵심인 암피폴리스 공략에 있음을 알아챈 아테네는 즉시 2명의 스타라테고스인 에우클레스와 투키디데스를 급파하였습니다. 아테네 정규군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브라시다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칼키디아 지방의 폴리스들의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브라시다스는 칼카디아 지방의 원주민들에게 스파르타는 침략자가 아니며 델로스 동맹으로부터 구원해줄 해방군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델로스 동맹에서 이탈하면 분담금을 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는 브라시다스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칼키디아 지방의 폴리스들은 델로스 동맹에서 떨어져 나갔고, 아테네는 동맹의 중요한 한 부분이 붕괴되고만은 형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주요 도시인 암피폴리스를 브라시다스에게 공략당한 가운데 오히려 스파르타 본국에서 아테네로 휴전협정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선동가 클레온을 비롯한 아테네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기원전 423년 봄 아테네 시민집회는 잠시나마 이성을 되찾았는지 휴전협정 체결을 가결합니다. 아테네 대표단은 체결된 휴전협정서를 가지고 칼키디아 지방에서 농성 중인 브라시다스에게 찾아가지만 그는 아테네 대표단이 휴전협정에 적힌 기일보다 도착한 날짜가 늦었다는 이유로 협정을 거부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은 이로써 무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병력을 칼키디아 지방으로 파견하였고, 브라시다시를 몰아붙여 대부분의 폴리스들이 다시 아테네의 동맹 안으로 복귀하게 합니다. 하지만 온건파인 니키아스는 스파르타와의 정면전을 우려한 나머지 브라시다스를 끝까지 몰아붙이지 못하고 아테네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런 니키아스의 행동을 비난한 클레오는 다음 해에 스트라테고스에 당선되었고,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암피폴리스를 탈환해 보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422년 9월 클레온이 지휘하는 부대는 에이온에 상륙하여 곧바로 암피폴리스로 진군하였고, 근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클레온은 물론 브라시다스까지 전사하면서 그 해의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칼키디아 지방에서의 공방전을 끝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양측 모두 오랜 전쟁으로 피로한 상태라는 공통의 의견이 맞아 일명 니키아스 강화라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양측 모두 5년 동안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하였고, 그리스 반도는 당분간은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